안녕하세요. 사연 너무 잘 보고 있는 30대 중반 가정주부입니다. 재미있는 사연, 감동 사연, 사이다 같은 사연들이 많아서 평소 즐겨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사연을 안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남편과 시누이는 크게 혼나야 한다는 생각에 혹시나 전국에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속에 화를 참고 사는 분이 계실까 하여 조금이라도 위로와 위안이 되길 바라며 이 사연을 씁니다. 그분들에게 제 사연이 많이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는 결혼 정년기쯤, 아니 그것보다는 좀 늦게 소개로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저의 시누이가 소개를 한 장본인이죠. 사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는데 저를 참 공주처럼 귀하게 소중하게 대해줬었습니다. 그 남자하고 살았다면 지금과 같은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공주처럼 떠받들며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을 텐데 저한테 큰 소리 한번 안 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남자랑 헤어졌냐고요? 저희 집보다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께서 저희 사남매를 홀로 키우시느라 유복하게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공부를 전교 1등할 정도로 잘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결국 대학도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난이 끔찍하게도 싫었습니다. 저는 공장에 취직해서 가게를 위해 보탬이 되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2명도 무사히 학교를 마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더더욱 저보다는 가난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직장 동료였던 시누이가 저에게 자신의 오빠를 만나보지 않겠느냐며 훅 들어온 겁니다. 선이야, 그 남자랑 헤어졌다며? 아직도 계속 쫓아오니? 아니, 회사에 찾아왔을 때 내가 쫓아냈는데 사랑한다는 편지를 써가지고 왔더라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 똑같이 불행해지는 길일까봐 두렵거든. 다른 사람 만나야지. 아이고, 그랬구나. 고생했네. 그러면 혹시 우리 오빠는 어때? 만나볼래? 내가 자리 주선할게. 우리 오빠는 서울에서 무역회사 다녀, 영업이라고. 너희 오빠를? 고마운데, 뭘 걱정해. 그냥 한 번만 만나봐. 좋은 사람이야. 내가 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오빠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지. 근데 서로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만나봐. 그렇게 만나서 만약 둘이 안 만난다고 해도 나랑 너랑은 계속 직장 동료로 얼굴 볼 건데 우리 사이는 걱정 말고. 고마워. 그렇게까지 네가 말해주는데. 그래, 너희 오빠 한번 만나볼게. 좋아. 잘 생각했어. 내가 오빠한테 연락해서 만날 날 잡아놓을게. 저는 가난했던 전 남자친구를 잊고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직장 동료였던 시누이의 말에 홀랑 한번 지금의 남편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잘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첫날부터 저희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저희 엄마가 빵을 좋아한다고 했던 걸 기억하고 근처 빵집에서 빵을 잔뜩 사다가 바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엄마는 좋아하셨습니다. 듬직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확실히 영업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는지 정말 잘 알고 실천하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도 서서히 남편에게 기울었고 유머러스하고 투박하지만 섬세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순진했던 것은 무턱대고 남편은 저희 집보단 가난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그 상황 밖에서 나와 따져보면 우리 집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말이죠. 형편이 넉넉했다면 저와 같이 남편의 동생인 시누이가 공장을 다니며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저보다 식구가 많았던 남편의 본가는 계속해서 어린 형제들을 위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남편도 그래서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설상가상으로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다니던 무역회사 사장이 몇 달째 월급을 주지 않다가 해외로 도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해 있던 건지 저한테도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엔 막노동판에 나가서 하루 벌고 하루 일하고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점차 자리를 잡더니 이제 주 6일 일하는 상황이 되었죠. 저는 이렇게 자리를 잡기까지 남편을 위해 헌신했고 갑자기 결혼 후 1달 만에 들어선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을까요? 신우이도 결혼할 때가 되어 열심히 살 집을 알아보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래도 같은 나이에 직장 동료인 친구였으니까 살 집을 알아보는데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가 아직 어리다며 집에서 아이를 잘 돌보고 있으라고 하면서 일을 빼먹고 같이 살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것입니다. 서운한 일이고 조금 과하다고는 생각했었지만 워낙 예뻐하는 동생이었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우준이 돌봐야지. 아직 한참 어리잖아. 밖을 그러고 여러 집 구석구석 돌아다니기엔 생각을 좀 해. 아니, 나는 아가씨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경선이가 내 친구이기도 하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당신이 잘 봐주고 와요. 당연히 그래야지. 걱정 말고 집에서 우준이 잘 돌보고 있어. 나는 경선이한테 가볼게. 오늘 늦을 거야. 먼저 저녁 먹어. 출근도 안 하는데 저녁까지 먹고 와요? 그렇게나 오래요? 집 보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당연히 오래 걸리지. 오랜만에 경선이 보는 김에 경선이랑 저녁 먹고 오려고 그래. 그런 줄 알고 있어. 나 간다. 나오지 마. 아니, 신우이가 무슨 숨겨놓은 애인이라도 되는 마냥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챙겨주려고 하는지 남동생 2명이 있는 저에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남매였습니다. 아니, 무슨 경선이가 네 애인이라도 되냐?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안 그래도 예민한 사람인데 또 무슨 핀잔과 잔소리를 들으려고 하나 싶어서 꾹 참았습니다. 사실 제 아들 우준이를 돌보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긴 했거든요. 하도 울고 보채서 그렇게 혼자 육아를 하면서 저녁도 따로 먹고 지쳐서 잠들어 있었는데 남편이 그제서야 들어오더라고요. 일부러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는 거실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었을 신우이랑 집에 들어와서도 또 통화를 하더군요. 뭔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 소리가 들리는 김에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충격과 공포, 두려움으로 얼룩져 머리가 띵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치욕감과 배신감, 덜덜 떨면서 저를 강타하던 제 심장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걱정 마. 오빠가 다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잖아. 아니, 새언니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어차피 담보만 받는 건데 뭘. 그 담보대출은 어차피 이 오빠가 건설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한 돈으로 갚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새언니도 아파트 살고 싶어 했는데 내가 먼저 살게 됐네. 새언니한텐 미안하다고 전해줘, 오빠. 너희 새언니 몰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괜히 알면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안 그래? 이런 건 모르게 하는 게 낫지. 너는 네 결혼만 신경 써. 혹시나 결혼할 놈이 말 안 듣거나 이상하면 언제든 이 오빠한테 이야기해야 한다. 알겠지? 아, 참. 당연하지. 나한텐 우리 오빠밖에 없는 거 잘 알면서 또 그러네. 당연히 바로 연락하지. 아직도 오빠가 내 번호 1번이야, 알아? 그리고 내 사랑은 정말 오빠뿐이라고. 당연하지. 나도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내 폰번호 1번도 너야. 아, 집까지 데려다 주니까 좀 안심이 되네. 경선이 너는 예뻐서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돼. 큰일 나. 늘 오빠가 데려다 주고 싶지만 이젠 거리가 있으니 그럴 수도 없고 미안하다. 오빠도? 못 말려, 정말. 내가 벌써 그렇게 보고 싶어? 오, 그럼. 당연히 우리 경선이가 제일 보고 싶지. 늘 항상. 그 마음은 변함없어. 결혼하기 싫어지면 언제든 얘기해. 그럴게. 오빠가 있어서 언제나 너무 든든하다. 나는 오빠밖에 없어, 정말이야. 나 버리지 마, 알겠지? 우리는 평생 같이 가기로 한 사이잖아. 피보다 진한. 그럼 우리가 피는 안 섞였어도 그 누구보다 끈끈한 사이잖아. 언제든 무슨 일 있거나 힘든 일 생기면 연락하고 언제든 이 오빠가 달려갈게. 고마워, 오빠. 또 연락할게. 오빠도 잘 들어가. 이미 집이야. 잘 자. 통화를 끊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샤워하러 화장실에 들어가는 남편을 보며 저는 뒤돌아 숨죽여 치를 떨면서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야 했습니다. 평소에 의심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워낙 끈끈한 남매들이 있다고 얼핏 들었던 것을 남편네에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고 그냥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던 걸까요?
제 시누이와 남편이 글쎄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이었다니. 그래서 그렇게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끈적했던 것일까요? 그것도 혼란스러운데 통화 내용에서 들은 담보대출. 설마 저희 집일까요? 저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과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신나게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은 식탁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뭐야? 벌써 깬 거야? 언제 깼어? 사람이 말이야, 인기척도 없이. 깜짝 놀랐네. 우준인, 몇 시에 잠들었어? 그건 알 거 없고 좀 앉지? 당신한테 할 말이 아주 많아져서 말이야. 나 지금 너무 떨리고 두려운데 당신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말이야. 그런데 피한다고 이게 피해지는 게 아니라서 정면 돌파하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갑자기 뭐야, 뜬금없이. 무게를 잡고 그래, 사람 놀래게. 설마 아까 자다가 내 통화 소리 들은 거야? 엿들은 거야? 그래? 다 들었어.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고 우준이 태어난 지 이제 7개월 됐어. 그동안 나한테 숨긴 거 있으면 지금 다 말해. 얼른.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으니까 하나도 발뺌하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나한테 말 안 한 거 다 말해. 우리 우준이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나한텐 안 미안하고? 아니, 그게 하나부터 내 동생 내가 챙겨야지.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잘못이냐고. 그래, 여동생은 경선이 하나지. 나도 알아. 그런데 당신이랑 경선이 친남매가 아니더라? 이건 도대체 뭔데?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통화 들었다고 했지. 하필이면. 그게 지금 중요해? 그래, 하나뿐인 내 동생 내가 챙긴다는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야, 참견은. 우리 집을 담보로 했다며.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당신 벌써 잊었니? 결혼하려니까 돈이 없어서 내가 모아온 돈으로 겨우겨우 마련한 집이 이 집이었어. 아파트 살고 싶었는데 내가 모아둔 돈만으론 택도 없어서 이 2층 주택에서 사는 거잖아. 그래놓고 뭐? 우리 집을 담보로 하는데 무슨 참견이냐고? 네가 사람이니? 그게 아내한테 할 소리냐? 정말 어이가 없다. 거참, 되게 빡빡하게 구네.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생활비 벌어다 준 게 얼만데. 경선인 피는 안 섞였어도 내 친동생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걸로 째째하게 굴 거야? 당신 그렇게 속이 없는 사람이었어? 뭐? 친동생이 아닌 게 사실이었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데? 그리고 내가 째째하고 속이 없다고 말할 자격이나 있어, 당신이? 그동안 막노동하기 전까지 돈 없어서 나한테 생활비 안 가져다 줬을 때 나 내 비상금으로 겨우 생활했어. 우리 우준이 생각하면서 꾹 참았다고. 그런데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해서 아가씨 결혼해서 살 아파트를 해준다니. 우리 집 재혼 가정이야. 원래는 나랑 내 위로 형 누나들 있고 내가 막내. 그러다가 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지금 새어머니랑 함께 가족이 된 게 경선이랑 경호야. 난 막내로 살다가 동생들이 생겨서 좋았고 잘해주면서 애지중지하게 된 거야. 그게 다야. 그리고 상황이 안 되면 그까지 담보대출 좀 받을 수 있지. 사람이 대체 왜 그래? 그 비밀을 이제야 말한다고? 그리고 우리 집 담보로 대출을 하는데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런 당신을 뭘 믿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 하겠어. 그 소중하다는 아가씨랑 평생 오순도순 살아. 우린 끝내자. 이혼해. 뭐? 이혼? 당신 그게 진심이야? 우리 우준이는 어쩌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했다가는 후회할 텐데. 감정적이라고? 그래.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내가 앞으로 너 같은 인간을 남편으로 두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 거니까 후회 같은 건 안 해. 당장 꺼져. 내 집에서 나가. 벙쪄 있는 남편을 내쫓고 저는 제 아들 우준이를 안고 한참 동안 엉엉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노력과 시간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